다음에 상충국 두 번째 파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제가 이제 인사도 못하고 끊겨버렸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서사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서사 부분에서 상충국의 주제를 알 수 있는 시어 이야기하다가 끊겼네요. 주제를 알 수 있는 시어 일단 풍월주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요 음영 있었고요. 한감. 그 다음에 한중진미 한감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본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본사.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쓰라. 쓰라가 뭐예요? 청유형 어미네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웃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웃들은 우리 서사에 나온 홍진의 묻힌 분내와는 성격이 달라요. 둘의 공통점은 누구를 불렀다는 거죠. 도노법인데, 자 우에서의 홍진의 묻힌 분내는 속세 있는 사람, 즉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웃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도 역시 불렀죠. 여기서는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세 사람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 동네 주민을 말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도노법이죠. 누구를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청자를 설정해서 산수 구경을 가자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유형 어미를 써서 와 우리 자연 구경 가자, 산수 구경 가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라고 했는데요. 일단 편법을 보니까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에 대구법이 있는 거고, 답청이 뭐냐면 산보,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걷는 건데 이때 산보는 푸른 풀을 밟는다라고 해서요. 이 답청도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계절적 배경을 알려줘요. 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어예요. 푸른 풀을 밟다라는 뜻이에요. 푸른 풀을 밟다. 그 다음에 욕기는요. 내일 하자고 그랬어요. 내일 해요. 얘는 욕기는 목욕이에요. 목욕은 내일 하자. 내일 하고 우선 우리 자연을 좀 즐기자. 자연에서 산보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공간의 이동 느낄 수 있죠? 위에서 뭐라고 써요?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봤어요.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가요? 산수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산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공간의 이동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푸른 풀을 밟고, 그죠? 내일 목욕하자. 여기서 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명리, 즉 세속을 잊고 무욕의 경지에 이른 화자의 삶을 그죠? 느낄 수 있다 하면 맞는 말인데요. 명리는 뭐냐면 세속이에요. 세속. 명리 이름을 날리는 것과 관계해서 명예와 이익이에요. 명예와 이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세속. 그죠? 뭐 과거에 뭐 급제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명예와 이익이니까요. 즉 명리는 세속을 말하는 거고요. 있고 무욕, 욕심 없는 삶의 태도, 이런 건 무슨 태도죠? 유유자적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자, 전체 시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답청은 오늘 하고 내일 목욕해. 여기서 푸른 풀을 받고 욕기를 한다는 것은 욕기가 목욕인데 어떤 물에 목욕하느냐? 시냇물 혹은 갯물에다 목욕을 한다. 그래서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를 또 왜 그죠? 무욕의 경지, 명리를 잊고 세속을 잊고 무욕의 경지에 이른 삶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도 고사와 유래된 말인데요. 자, 공자가 몇몇 제자에게 각자가 가진 뜻을 말해보라 라고 했더니 증석이라는 사람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어요. 제가 좀 깊이 이야기하네요. 어쨌든 자,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자는 고사 인용이에요. 욕기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욕기.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들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므로 고사인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화자는 지금 유유자적하면서 이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라고 했는데 아침에 채산 산나물을 캐고요. 아침에는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나조에는 저녁에라는 뜻이에요. 저녁에 조수는 낚시라는 뜻입니다. 아침에는 산나물 캐고요. 저녁에는 낚시해요. 이건 뭐죠? 안분지족의 삶이죠. 욕심 없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분지족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만족한 삶, 그렇죠? 산나물 캐먹고 이 물고기 먹고 사니까요. 안분지족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까지 꺾고 수놓고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갓 깨어 익은 술, 갓 담아서 익은 술을요. 갈건, 이 뭐죠? 이 머리에 쓰는 그 갈건으로 받쳐놓고요. 꽃나무 가지 꺾고 수놓고 먹으리라.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화자가 지금 산수 구경을 하는 중에 술을 갖고 갔나 봐요. 그 술 갖고 가서 이 뭐죠? 그 머리에 쓰는 거 갓을 벗어서 그 건더기는 버리고 이 물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따라 놓고요. 어떻게 먹냐면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꽃잎을 하나씩 세어가며 먹는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화자가 지금 내과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요.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그 한 잔 한 잔 잔의 술을 꽃잎으로 세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화자의 만족감 점점 더 고조되고 있죠. 여기서 술은요,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꽃나무까지 꺾고 수놓고 먹으리라 했고 화풍이 건드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여기서 화풍도 따뜻한 바람이니까 봄을 알려주는 소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녹수, 푸른 시냇물을 건너왔어요. 화자 지금 시냇가에 앉아 있는데 산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주 또 중요한 대목이네요. 자, 푸른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붉은 꽃잎은 옷으로 떨어진다. 자, 여기서 무슨 뜻이요?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져요. 자, 얘를 추상의 구체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푸른 향기가 잔에 떨어져요. 푸른 향기는 후각인데요. 잔에 떨어진다 시각으로 나타냈네요.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낙홍, 붉은 꽃잎은 옷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만족감, 화자의 안빈낙도의 삶,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답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이 부분이 가장 화자의 안빈낙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대구법이 있어요. 비슷한 문장구조의 번복이니까 대구법. 자, 푸른 향기는 내 잔에 떨어지고요. 붉은 꽃잎은 내 옷으로 떨어져요. 어떤 거죠?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모습을 찾아라. 여기 부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물아일체. 자연과 나는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물아일체의 경지. 그 다음에 후각의 시각화. 요 대구법. 그 다음 준중이 비었거든 날 다려 아래어라 라고 해서 준중은 술독이에요. 자,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술독이 비어서 술이 떨어지면 날 다려는 나에게 말해다오. 소동 아에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에 젓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신학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니 도화로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영상으로 제작할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뭐요? 술독이 비면 나에게 말해. 그러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그 뭐지? 술집, 술을 파는 집에 가서 술을 받아다가 사다가 어른은 막대 잡고 여기서 어른은 누구냐면 화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 있는 거죠? 화자는 현재 시냇가에 혼자 있어요. 시냇가에 혼자 있고요. 만약에 술이 떨어지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 가서 술을 사오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화자인 어른은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인 나 화자가 막대를 잡고 아이에게는 이 심부름하는 소동 아이에게는 술을 메고 오라고 하면서 미음 완보하여 천천히 시주를 읊조리면서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밝은 모래 좋은 깨끗한 물에 밝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 푸른 냇물 여기서는 맑을 청자네요. 맑은 냇물을 보니까 도화가 떠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화자는 지금 녹수 푸른 시냇물이 있는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만약에 술이 떨어지면 아이랑 같이 가서 술을 사올 거야 라는 얘기고요. 화자는 지금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뭘 하냐? 밝은 모래요. 밝을 명자니까 밝은 모래와 깨끗한 좋은 깨끗한 이란 뜻입니다.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청류 맑은 물을 시냇가에 있으니까 맑은 말을 봤어요. 그랬더니 도화는 뭐예요? 복숭아꽃이 떠오르네요. 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릉이 가까운가 봐. 저 내가 거긴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술을 마시면서 여기 시냇가를 둘러봤더니 이거 그 뭐죠? 맑은 물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떠내려와요? 복숭아꽃이 떠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릉도원이 가까운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주목해야 돼요. 매는 이렇게 아래아에 매를 쓰면요. 여기는 들판이란 뜻이고요. 아래아가 아닌 오에 이를 쓰면 여기는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 맑은 시냇가에 있는 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면서 와,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 가까운 곳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게 무릉도원이란 말인데 이것은 도연명의 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도연명의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 또 논어의 이야기를 인용한 부분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답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여기에서 공자의 고사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공자의 고사. 고사는 옛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욕기 이 부분에 공자의 고사 나왔고요. 여기 또 무릉의 도연명의 고사가 나왔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구나. 그래서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요. 자연에 대한 만족감, 다른 말로 봄의 절경,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묘사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송간세로에 두 견화를 붙여들고 라고 했는데 송간, 소나무 사이 작은 길에 두 견화는 철쭉꽃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이라고 해도 됩니다. 진달래꽃, 철쭉꽃 하되요. 진달래를 꺾어 들고 봉두는 장소 이동 있네요. 산봉우리 높은 곳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 있어요. 맨 처음 어디요? 시비, 그 다음에 정자, 그 다음 시냇가, 그
그 다음 봉도에 올랐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로 확대하여 공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도는 산봉우리에 올라 구름 속에 앉았다요. 실제로 구름 속에 앉은 건 아니니까 은유법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보이는 것 같이 높은 곳에 앉았다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천촌말락이 곳곳이 버려있네 라고 해서, 그러면 천촌말락은 아주 1000개나 되는 만개나 되는 마을이란 뜻이요. 수많은 마을 곳곳이 내 눈앞에 버려있네. 펼쳐져 보이는구나. 펼쳐 보이는구나. 그래서 봉대에 올라오니까 온 마을이 다 보여. 이런 뜻이죠. 연하일이는 금수를 재펴는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할시야 라고 했는데, 연하 구름 안개, 일휘 밝은 빛, 그러니까 자연인 거죠. 대유법. 자, 구름 안개 밝은 빛은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다워. 자연이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뜻이죠. 구름 안개 햇살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워. 여기 듯 있으니까 직유법 있는 거예요. 자, 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하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거든요. 엊그제 검은들은 뭘 말해요? 엊그제까지 뭐였는데? 검은들 겨울이었는데 봄빛이 유효하다. 만연하구나. 넘치는구나.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엊그제 검었던들 겨울이었는데 지금 봄빛이 충만하네. 넘치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뭐예요? 산수 구경을 권하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즐거움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봉우리에서 구름 속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천촌말락을 굽어보는 이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결사 부분 중요하네요. 마무리 부분이에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청풍명을 왜 어떤 벗이 있사올꼬 탐표 누왕의 후투내음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공명이 날 끼우고 꺼리고 라는 뜻이요. 부기도 날 꺼리니, 일단 표현법, 대구법 있고요. 자, 공명과 부기가 나를 꺼린 거예요? 나를 멀리한 건가요? 아니죠. 자신이 공명과 부기를 멀리한 거니까 무슨 법? 주, 객, 전, 도의 표현법이죠. 내가 공명인 객체인 공명과 부기를 멀리한 거지 공명과 부기가 나를 멀리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법, 그 다음에 대구법 있고요. 나는 공명과 부기를 멀리 하였더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싸울꼬. 그러니까 청풍명월은 대유법으로서 자연이겠죠. 그죠? 맑은 바람, 밝은 달이니까 이 자연밖에 어떤 벗도 없다니까 대구법. 나는 자연만이 벗이야 라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조적 시야가 있네요. 청풍명월은 자연, 공명, 부기는 속세를 말하는 거니까 대조, 시어의 대조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표현이, 그죠?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처음에도 있었어요. 홍진, 속세니까 부정적인 시어고, 뭐 연화, 일휘, 봉두, 뭐 청풍, 명월 이런 거 다 긍정적인 시어예요. 그래서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었고 자연만이 나의 벗이다. 부기, 공명 나 싫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단표두왕이 후투내음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무타 감탄사고요. 감탄사 세 글자죠. 백년행락 다섯 글자. 이만한들 3544.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글자 하나 두 개는 그렇다고 보니까 얘는 전격가사입니다. 전격가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백년행락은 뭐예요? 100년 동안 누리는 즐거움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서리법이죠. 만족감이고요.
단표 누항의 허튼 생각을 아니한다. 후툰 해음은 허튼 생각이죠. 허튼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생각이니까 바로 무엇과 일치하는 거예요? 부기와 공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후툰 해음을 가리키는 말을 시에서 찾아 써라. 그러면 공명과 부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단표 누항인데요. 단표 누항의 본 뜻이 뭐냐면 단표가 뭐예요?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물이에요. 누항은 누추한 거리 혹은 소박한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소박한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보리밥과 한 표조박의 물이라고 해서 얘는 단표 누항은 소박한 삶, 청빈한 삶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단표 누항,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나타내는 시어인데 단표 누항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단사표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밥 한 그릇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뜻이야. 대나무 밥그릇에 담은 밥 하나와 표주박에 든 물. 그래서 단사표음, 표음, 단표 누항 같은 말입니다. 다 뭘 말해요? 소박한 삶, 청빈한 삶. 그러면 소박한 삶, 청빈한 삶을 또 뭐라고도 합니까?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빈낙도의 삶, 안분지족의 삶을 보여주는 시어를 찾아 써라. 그러면 단표누항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단표누항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하나 써라. 그러면 단사표음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아모타가 뭐죠? 시조의 종장, 삼음절 혹은 감탄사와 같은 부분이니까 얘를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라고 하면 맞는 말. 그 다음에 3~5~4~4로 끝났으니까 얘는 정격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사부터 한 번 더 훑어보고요. 마지막 정리하도록 할게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왔어요. 도화행화는 석양야에 피어있고 녹양방추는 새우 중에 푸르러요. 그래서 봄의 경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봄임을 알 수 있는 소재 도화행화, 녹양방추, 새우 가 있었고요.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대구법. 와 정말로 아름답구나.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조물주의 솜씨가 정말 훌륭하구나.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나. 여기서 그래서 객관적 상감물 새가 나왔고요. 객관적 상감물 중에서 감정이 법을 썼으니까 의인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라일체언이 흥이나 달수냐. 나와 저 새는 와 다 흥겨워. 그래서 무라일체 경지 물심이려 주객일체의 화자의 심리 볼 수 있고요.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일어나 앉아봤다. 그래서 장소 이동이 나와요. 맨 처음 시비에서 정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 이가 정자.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하다. 그래서 천천히 거닐면서 시조를 읊조리니 이 쓸쓸함이 더욱더 즐겁구나 라는 것. 그래서 소요음영, 한중진미, 한감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니까 소요음영, 한중진미 위에서는 풍월주인 다음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그 다음에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나타내주는 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나타내주는 말, 강호한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도 다 맞는 거죠. 이런 것을 아는 일 없이 혼자라도 화자는 지금 혼자 있어요. 그런데 혼자라서 쓸쓸한 게 아니고 만족스럽다는 얘기고요. 이봐 니웃두라 하면서 또 말을 건넸는데요. 그래서 이웃은 동네 사람들이고 위에서 홍진에 묻힌 분내 이 홍진에 묻힌 사람들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대화체예요. 자, 어조는 독백적 어조죠. 혼자 있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어조는 독백적 어조고 체는 대화체입니다. 말을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자,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요. 오늘 풀은 풀을 밟으면서 산책하고 내일은 시냇물에 목욕을 해 라고 해서 얘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거고요. 여기 이 속에서 명리는 뭐예요? 그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무욕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행을 찾아 써라. 단어를 찾아 써라. 그러면 여기를 써야 되는 거죠.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그죠? 무욕의 경지. 욕심을 버린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 여기 있고요. 또 공제의 말을 인용한 거야. 아침에 채산하고 나중에 저녁에 나조해가 뭐라고요? 저녁에 낚시하세. 갓 깨어 익은술 갈건으로 바꿔놓고 꽃나무가지 꺾고 수 넣고 먹을 거야. 너무 즐거워. 화풍 얘도 봄을 나타내는 소재죠. 봄바람이 건득 불어와서 뭐죠? 이 녹수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까 청향 푸른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낙콩, 붉은 꽃잎은 내 옷에 떨어지니까 물화일체의 경지를 느낄 수 있어. 만약에 술독이 비면 내가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알려서 술을 받아오게 할 건데 그 아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른인 나가 함께 가서 술을 받아올 거야. 자, 미음 완보 천천히 걸으면서 시조를 읊조리는 거. 미음 완보는 요 위에 나온 소요음영 미음완보 완전 같은 뜻 천천히 시주를 읊조리면서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유자적과 같은 말이죠. 예, 이 미음완보야 시작가야 지금 혼자 앉아 있어요. 명사 밝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들고 청류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까 거기에 도화 복숭아꽃이 떠오르네. 와 여기가 무릉도원에서 가까운 곳인가 봐. 저 들판이 거기 무릉도원인가 도연명의 고사 인용했고요. 송간새로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두견아 진달래꽃 혹은 철쭉꽃 다대어를 꺾어서 들고서 봉두에 올라갔어요. 장소 이동. 맨 처음에 어디? 12 정자 그 다음 시냇가 이번엔 어디 봉두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천춘말랑 온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고요. 구름 안개 아주 빛나는 햇살은 뭐를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이 아름다워. 엊그제 검었던 들이 봄의 기운이 완연하구나. 넘치는구나. 와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려서 사실은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낸 거니까 대구법 주객전도 청풍명월 외에 나한텐 아무 것도 없어. 대구 내가 바라는 것은 풍월 주인이고 내가 꺼리는 것은 공명과 부기야. 단표노왕의 허튼 생각은 나를 안 해요. 여기서 허튼 생각은 공명과 부기에 대한 생각이죠. 단표노왕은 소박한 생활, 청빈한 생활 말해요. 바꿔 쓸 수 있는 말 단사 표음이에요. 백년 행락, 100년 동안 사는 즐거움이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만족감이 드러나 있는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감이 드러나 있고요. 상춘곡이니까 계절의 변화는 없습니다. 봄에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만족감, 그다음에 자부심, 즐거움을 나타낸 건데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장소의 이동 12정자 내과 봉두 그래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간의 이동 또 시선의 이동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 인용한 부분 두 부분 욕기는 내일 하세 라고 해서 이 욕기는 공자와 그의 제자의 말을 인용한 거고 무릉이 가깝도다 해서 이 무릉은 도연명의 고사 도연명의 시에 나왔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대조적인 시어 홍진 부기 공명은 부정적인 시어죠. 화자가 꺼리는 대상이고 화자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은 풍월주인 단표 누왕 그래서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표 누왕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단사표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현법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주객전도의 표현법이 있었죠. 공명도 날끼우고 부기도 날끼우니 여기에서 뭐야 주객전도 내가 공명과 부기를 끓였다는 것 그죠 꺼렸다는 것 멀리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감정이입 어디 했어요?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감정이입 그래서 저 새는 객관적 상감을 나의 흥겨움을 더욱 고조시키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인법 있는 거고요. 대구법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서리법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지규도 있어요.
금수를 재폈는 듯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용은 고사 인용, 인용법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욕기에서 공자의 말을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도화에서 도연명의 말을 인용한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드러내는 시어, 풍월주인, 그 다음에 소요음영, 한중진미, 또 소요음영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리, 미음, 완보 있었고요. 미음, 완보, 소유, 음영은 뭐야? 유유자적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죠. 그 다음에 단표누왕,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였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인 시어 있었어요. 청풍명월과 대조되는 시어가 바로 뭐였나요? 홍진과 공명북이, 허튼 해움에 나타나 있었고요. 자, 그렇게 이 정도로 해서 내용은 이제 요거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연 친화의 시가 드러난 거, 그 다음에 표현법 묻는 거, 주객전도가 나타난 거,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후각의 시각화, 청향은 잔해지고 후각의 시각화 있었어요. 요것도 찾는 문제에 나올 수 있고, 만족감을 드러내는 시, 자연 친화의 시 찾는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을 묻는 시, 어가 무엇이냐라고 나올 수 있어요. 도와 행화. 그 다음에 녹양방추 새우.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 도화, 행화, 새우, 녹양방추, 두견화, 답청도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예요. 푸른 풀을 밟으며 산책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